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한글 자격증 과정으로 4번 문제인 도형 그리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도형을 그려볼 건데요. 도형을 그릴 때는 이 바닥에 있는 노란색 도형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이 위에 있는 빨간색 글상자,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도형, 그리고 그림을 삽입하고 글맵시를 삽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도형의 A, B, C 도형을 보면 지금 색깔만 다르지 같은 형태인데요. 이때는 하나만 그린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결과물은 컬러로 나왔는데요. 실제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시험지 요구 조건에 있는 글상자의 색을 빨강색 또는 글상자의 색깔을 노란색,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만 지정한 색을 넣어주시고 색깔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본인이 의무의 색을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3번 수식도형까지 불러온 상태고요. 3번 맨 뒤에 커서가 있을 텐데요. 엔터키를 하나, 둘, 세 번 정도 눌러서 4번 문항 번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가장 큰 도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릴 때는 화면 상단의 입력텍 메뉴 안에 보면 이 개체 메뉴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사각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크기는 나중에 속성에서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려도 되는 상태고요. 도형이 그려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맨 상단에 개체 속성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본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시험지 요구 조건에 있는 크기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110, 높이는 150. 요구 조건에는 없지만 혹시라도 사용자가 실수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 고정을 해서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유형에는 크기만 나왔는데요. 채우기 메뉴에 가서 면색을 임의의 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에서는 기존 2007과 색상이 좀 다른데요. 이럴 때는 색상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고 오피스 색상을 하면 기본 색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시험지에 보면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꽃이 이렇게 약간 둥근 모양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세 번째 선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날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지 요구 조건에 있는 큰 도형이 삽입된 상태고요. 아래로 조금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글상자부터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개체에 있는 가로 글상자를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내용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과 다르게 글상자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자 안에 글씨를 바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글씨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시험지 요구 조건에 있는 글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초록 바탕을 클릭하셔서 글꼴은 굴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니까 윗부분에서 찾으셔야겠죠. 글씨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면색이 흰색이라 글씨색을 흰색으로 하면 보이지 않을 텐데 그래도 개체 속성에서 면색을 넣어주면 다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글씨색을 일단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글상자의 속성을 바꿔주기 위해서 보통 글씨가 입력하시는 상태는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I자로 나오는데요. 글상자의 선에다 잘 갖다 놓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글상자가 선택된 상태고요. 마우스를 글상자 안에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일단 맨 처음에 있는 기본 탭에서 크기를 먼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는 100, 높이는 15로 입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가서 요구 조건에 있는 면색, 빨강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에서 수평 수직 가운데, 즉 글씨를 가운데 정렬을 해주라는 뜻인데요. 글상자 메뉴에 가서 세로 정렬이 가운데로 선택하고 설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바닥에 있는 노란색 도형의 중간 위치에 잘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글상자가 선택되었는데 이 빈 곳을 클릭하셔서 글상자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글씨 있는 부분을 I자일 때 클릭해서 글씨를 가운데 맞춤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도형을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씨는 쓰지 않고 도형만 그릴 거기 때문에 입력 탭에서 개체에 있는 또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메뉴의 개체 속성 크기는 125로 할 거고요. 요구 조건이 많기 때문에 화살표 모양을 보시고 원하는 곳을 잘 선택해 주십시오. 50. 크기 고정을 할 거고요. 끝이 약간 둥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면색은 없지만 색깔을 보라색 계통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그리고 이것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균등 분할이 될 수 있도록 잘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그림과 글맵시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동영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찍을 거기 때문에 이 그림과 글맵시는 나중 강좌에서 할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을 먼저 클릭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직사각형의 그리기를 크기는 너비를 기본 탭에 가서 너비는 10 높이는 15 여기도 크기 고정을 해줄 거고요. 끝이 약간 둥그렇기 때문에 선 탭에 가서 둥근 모양 그리고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채우기에 가서 면색은 내가 원하는 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초록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을 거고요. 이 위에 A라는 알파벳이 들어가는 글상자, 그냥 직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글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체 탭에 있는 가로 글상자를 또 한번 이 위에 드래그해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라고 먼저 영어로 입력해 줄 거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글씨의 속성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글꼴은 궁서군요. 글꼴은 궁서, 글씨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상자의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를 이 글상자의 이 선에다 갖다 놓기 화살표 모양이 된다고 했었죠. 이때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기본 탭에 가서 크기를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너비 12, 높이가 12인 정사각형으로 할 거고요. 크기 고정. 선 탭으로 가서 이번에도 끝이 둥근 모양으로 바꿔줄 거고요. 채우기에 가서 면색을 흰색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면색에서 흰색을 선택하고 설정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하기 전에 위치를 좀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아래에 있는 B하고 C를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라는 글상자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두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사하기 위해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는 건 복사한다는 의미고요.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는 건 수직으로 반드시 이동하면서 복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키보드 컨트롤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꽉 누르고 드래그하여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잘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A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을 지워주시고 내용만 B와 C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로 옆에 있는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가로 글 상자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내용을 먼저 입력해 주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글꼴과 크기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도둠체, 글씨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을 할 거고요. 18포인트가 없을 때는 이 화면 상단에서 18이라고 직접 입력하시고 키보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줄 거고요. 이번에는 글상자의 속성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글상자의 테두리 선에 놓고 이 화살표일 때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지금 크기에 대한 말은 없기 때문에 크기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면색은 색 없음을 하라고 했는데요. 채우기 탭에서 색 채우기 없음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선에 가서 선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선 종류를 눌러주시고 파선으로 바꿔주고 설정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입력 상태에서 이 글상자도 아랫부분에 다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빈 곳을 클릭하여 그 글상자의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에 I자일 때 드래그하여 내용을 블럭을 지정해서 그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다른 유인물에 있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번 문제의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이나 글상자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그림과 글맵시는 다음 동영상 강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제가 복사했기 때문에 이 도형의 면색이 지금 초록색으로 똑같은데요.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서 면색만 채우기에서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것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